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온도차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르긴 했는데 제한적인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거의 다 장 후반에 낙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1.2, 1.3%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또 12,000선으로 내려옵니다. 참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7%로 더 많이 밀렸습니다. 위에 있는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어제 살짝 오른 다음에 오늘 낙폭을 크게 키운 거고요.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락을 하게 되면서 다른 위에 있는 지수들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시죠. 자, 평균 1.2% 밀렸습니다. 이틀 정도는 숨고르기 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 이렇게 목요일장 때 크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선방을 한 게 필수 소비재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어쨌든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음료 관련된 업종들이 비교적 선방을 해주면서 제한적인 하락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줄다 보니까 유틸리티 섹터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밀렸던 거는 경기 소비재, IT 서비스 이 세 가지 섹터인데요. 공통점은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기 소비재에서는 테슬라가 급락했고요. IT 쪽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밀렸습니다. 서비스 쪽에서는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이 밀리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공통점들을 중심으로 2%에서 1% 중후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웠지만 좋게 볼 만한 것은 바로 호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이날 강세를 띠는 모습인데요. 이 모든 판 안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나온 걸로만 보시면 요즘 여기 성장주 IT 소프트웨어 쪽 시스코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나은 실적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연간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렇게 시장이 2% 가깝게 밀릴 때 5.2%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여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OTT 스트리밍 업체 기계를 만드는 로쿠라는 그런 회사가 실적을 잘 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거를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트윌리오 역시 4분기 적은 손실과 긍정적인 수익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호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갔었고요. 오히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종목들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내려가는 흐름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쇼피파이가 있겠죠. 회계 연도상 1분기 부진한 실적 속에서 급락했습니다. 15% 밀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도 이날 예상치를 이탈한 4분기 손실이 나게 되면서 17% 급락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에 더 이렇게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성장주 이제 순서대로 보겠는데요. 성장주가 다 밀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더 많이 밀리면서 2% 중후반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아마존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그 식료품과 관련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 닫힐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따라서 더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직원을 11,000명 해고를 했고 또 CEO가 올해는 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해고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하고 또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400만 달러를 지출한 걸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AI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이런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이날은 AI와 관련된 단점이 더 돋보였습니다. 2.6%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잠시 후 특징주 때 보겠는데요. 이제 리콜 소식 나오게 되면서 5.7%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2.4%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락을 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컸었던 만큼 제동도 좀 크게 걸리는 편입니다.
뭐 대표 종목들도 다 밀렸는데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 3.5%,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9%, 장비주 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4%, 상당히 깊게 차익 매물과 함께 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이 밖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그닥 좋지 않았죠. 그래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한적인 하락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은 시장에서 헬스케어가 방어를 충분히 못 해주면서 뭐 개별적인 악재가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약했었던 일라이 릴리 또 약한 모습 이어지고요. 암젠 그리고 바이오젠 이런 종목들 어제 안 좋았던 종목이 오늘까지도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강했었던 게 소비주 쪽에서 여행과 관련된 종목이었었는데요. 확실하게 다 밀려버리는 모습이고요. 산업재 쪽에서도 일부 개별적인 소식을 제외한 종목들 다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쪽에서는 어제 대번에너지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이쪽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좀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리콜 소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리콜 규모는 36만 2천 대가 되겠고요.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물론 정식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험판이 되겠는데 이게 미국의 교통안전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악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가 3개의 라인업이 되겠는데요. 2016년에서 올해까지 생산이 되어 있는 모델 S 그리고 저렴한 모델 중에서 모델 3, 모델 Y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 피해는 아직 없고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방어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5.6% 밀리면서 $200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테슬라입니다. 네, 다음은 여행업체 트립 어드바이저 보겠습니다. 뭐 예약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증권사 번스타인의 혹평 때문에 밀렸습니다. 우선 혹평은 투자 의견을 원래 시장 수익률은 상회할 수 있다. 마켓 아웃퍼폼 정도 됐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시장 수익률 정도로 마켓 퍼폼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악재가 되면서 10% 밀렸던 거고요. 참고로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확실히 안 좋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트립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장이 결국에 장 후반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1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역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다는 뉴스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주수가 모두 1.3에서 1.8%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달 대비 0.7%가 상승해 시장 예상치였던 0.4%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이에 따라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된 점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이 된 하루였습니다. 도매 물가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앞서 발표된 1월 CPI 역시 전달 대비 0.5%가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4천 명을 기록해 전주보다 1,000명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20만 건을 하회한 것은 물론 5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도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네.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통상 미중 갈등하면 히토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에서 이 히토류와 관련해서 무기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핵심 전략 물자인 히토류의 정제, 가공, 이용 기술을 수출 금지 제한 및 기술
수출 금지 제한과 기술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정제 역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지도부는 히토류 자체보다 정제 기술을 보다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금지에 맞서는 조치로 이해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다른 국가로의 불통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 큰 우려는 중국이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에서 더 나아가 히토류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투기 등 첨단 산업에 두루 사용되는 중국산 히토리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미국 정부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인프라 얘기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오고 있나요? 예, 미 백악관이 미국 전역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 50만 개를 모두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지침을 시행하고 내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 중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 고속도로국의 바이 아메리카 법안에 근거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구매 지침에 따르면 초당적인 인프라법에서 전기차 충전에 배당한 7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충전소는 미국에서 제조돼야 하며 강철 충전기, 용해, 코팅, 밀봉을 포함한 전체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15일에 바로 시행되며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중 최소 55%는 미국산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를 나라가 좀 내재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인데요. 신사업을 포기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매금융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신용카업 신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힌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골드만삭스가 오늘 1.1% 하락해 370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통신업체 T-모바일과 합작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을 철회하고 신용카드 발급 업체들을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안 항공사에 대한 합작 제한 역시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6년 소매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대출과 일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범했고 이후 제너럴 모터스의 신용카드를 인수하면서 애플과 함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이 분야에서 공을 들였지만 신용카드업 외에도 유통기업 월마트와도 대출업 그리고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와 추가비 대출 사업에도 진출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2022년 이후에 무려 3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된 경제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월 수출입 가격, 컨퍼런스 보드의 1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며 디어앤컴퍼니, 아메리칸 엑셀, 코엔잉크, 오토네이션, 센터포인트 에너지, 반스그룹, 아버리얼티 트러스트, AMC 네트워크스, 어드밴스 6, 코어브리지 파이낸셜, 그리고 마커스 앤 밀캡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된 부담스러웠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좀 다소 악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1분기, 한 개 분기 정도, 3개월이죠. 이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호재로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영국이 0.1% 이제 8,000포인트대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독일도 0.1,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0.8% 올랐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 내에서 업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요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고요. 에너지, 소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약보합의 흐름을 보입니다. 78달러대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나왔던 미국의 원유 재고가 부담이 계속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은 9,000달러를 다시 넘기는 모습입니다. 무려 2.07% 올라갔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구리 광산 중에서 페루에 있는 광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시위로 인해서 그 광산이 봉쇄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중국 소유의 여러 가지 광산들한테도 공급에 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리 가격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금값은 달러 강세 속에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0.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5.6bp 올라가게 되면서 이 50bp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3.7에서 3.8까지 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였습니다.